주식사냥, 우주사냥의 일부. 오늘 새해 이제 능력서를 맞이해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도 좋은 투자 하셔가지고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큰 수익 나셨으면 좋겠고요. 때는 지난 그 2월 초까지 좀 봤을 때 시장은 어떠했느냐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지금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이제 저 PBR 관련주들이 많이 이제 움직임이 보여졌죠. 저 PBR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임을 보여줬고요. 그래서 저 PBR이라는 거는 어쨌든 시가총액과 순자산을 나눴을 때에도 이제 그 비율이 1 이하 되는 것들을 이제 저 PBR주라고 하죠. 그러니까 시가총액보다도 순자산이 많아서 순자산 가치가 높은데 그것이 시가총액이 반영이 안 돼서 이제 그 비율이 이제 작게 되는 현상을 저 PBR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순자산 가치를 이제 재평가받는 그런 상황이 놓여졌는데 이런 현상이 왜 이어졌느냐 이런 부분들은 정부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밸류 프로그램을 이제 가동한다는 어떤 움직임 때문에 그렇죠. 코스피 중에서도 보면은 뭐 삼성생명이라든지 현대해상이라든지 보험이나 뭐 금융업계, 그다음에 뭐 철강 이런 뭐 자동차 업종들 이런 업종들 보면은 굉장히 지금 자산 가치는 굉장히 엄청나요. 다 팔았을 때 그 자산이 엄청나요. 왜냐면 그 오랫동안 사업을 영위해온 기업들, 특히 대기업들, 그런 기업들은 이미 7, 80년대에 많은 땅을 사서 공장을 사가지고 이제 빌딩을 세워준다든지 아니면 어떤 자동차 공장을 세워서 이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들인데 그런 그 공장이나 대지 지분 가치가 7, 80년대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까지 반영을 한다고 했을 때는 굉장히 많은 어떤 그 순자산 가치를 인정을 받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시가총액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유는 사실 어떤 측면이 있냐면 제 생각엔 그래요. 이제 상속세나 이제 증여세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그런 거라고 저는 봐요. 우리나라 같은 기업들은 상속세가 거의 최대 60%, 그러니까 보통 50% 정도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50% 이상 되면 뭐 가중치가 붙어서 60%까지 20% 가중치가 붙어서 60%까지 상속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상속세를 내다 보면 결국 이제 그 대주주의 가치가 희석이 되니까 2대주주, 3대주주로 가면 갈수록 이 지분 자체가 희석이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추후에는 이제 그런 그 대주주 자격을 잃을 수 있는 그런 경영권 문제까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도 약간 주가를 끌어올려서 남 좋은 일 시킬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성장성이 없지만 PBR이 낮은 기업들 보면은 대주주 지분이 굉장히 꽤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이제 그 주가를 올리면 올릴수록 상호세를 좀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주가를 끌어올리는 게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 밸류 프로그램을 가동을 하면서 이런 순자산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게 해주면서 또 어떻게 한편으로는 상속세가 좀 줄여나가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주가에 화답이 돼서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이제 폭등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 PBR 움직임은 조금 어쨌든 간 중장기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도 물론 흐름이 나오겠지만 중장기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이 상속세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이제 해결이 될 수 있는 기업들이 항상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결국에는 이 밸류 프로그램을 가동하기 전에 제일 좋은 건 뭐예요? 돈을 벌었으면 주주들한테 환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미국처럼. 미국은 계속 올라간 이유가 뭐예요? 성장주이지만 그것이 다 배당주 역할도 하잖아요. 성장을 하면 할수록 주주들한테 환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배당을 더 주고 아니면 자사주를 소각을 해가지고 주주들의 가치를 올려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것들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돈을 다 벌면 다 자기네들 대주주나 어떤 기업들의 돈만 불리게 되는 거지 주주들한테 같이 돌아오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도 굳이 한국 주식을 오래 들고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굳이 주주들이 인정받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런 움직임이었는데 정부가 밸류 프로그램을 이제 가동을 하면서 그죠? 가동을 하면서 뭐예요? 밸류 프로그램을 가동을 하면서 이제 상속세도 줄여주겠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중요한 건 이거죠. 어, 상속세도 줄여주고 주주배당 실시해라. 주주배당 환원을 늘려라. 증가시켜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너네들 이렇게 되면은 상호세도 줄어들고 너네들의 세부담도 줄어들겠다. 그래서 이런 움직임들이 있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기업에도 좋고 결국 주주에도 좋은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그동안 주가가 계속 움직이지 않았던 어떻게 보면 이제 가치주들이 최근에 끔찍끔찍해서 많이 움직였던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 그런 가치주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는 성장성이 있는 예를 들면 현대차 같은 경우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앞으로 전기차의 확장 모멘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가치주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성장주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현대차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움직임을 보여줬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움직임들이 어쨌든 간에 이제 코스피 중심의 현상들, 그 다음에 가치주이면서 성장주인 것들이 움직이게 됐다. 그렇게 보시죠.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뭐다? 현대차, 기아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근데 이런 현상들이 앞으로는 코스닥에도 어떻게 보면 확장되고 코스닥으로도 이제 어떻게 보면 좀 확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이런 움직임들이 힘입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조금 더 강화될 수 있는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수 자체도 드디어 조금씩 이제 우상향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모멘텀이 생겨났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주로 이제 성장성에서 뒷받침되고 있던 반도체 기저효과도 이제 부각이 되고 있고 고대역폭 메모리라든지 CXA 같은 어떤 좀 차별화되고 특수한 어떤 그 고성능 반도체들 그다음에 전기차도 어쨌든 간에 겨울철은 좋지 않았지만 봄으로 가면 갈수록 그 개선이 될 거고 새로운 어떤 패턴이 가서 생겨날 거고 그다음에 뭐 AI 로봇은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성장주 이 테마주가 아닌 성장주 세트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이제 더해져서 이런 것들이 더해져서 결론적으로 이제 지수 자체 한국 증시도 결국은 평가받을 수 있는 움직임이 점차 도래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시장을 여러분들 좀 어렵지만 잘 견뎌내셔라. 조금만 더, 좀만 더 인내해 주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내 외 쪽으로도 아직까지 뭐 그 중동 정세 불안정하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뭐 물가이라는 부분들, 유가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 아직까지 뭐 불안정한 가운데 있죠. 이런 마이너스적인 부분들은 이미 다 반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오히려 뭐 플러스적인 부분이 많다. 국내도 불필요한 불법 구매도 척결하고 그다음에 한국 증시 코리아 디스카운트 척결하고 그죠? 그다음에 외국인들 매수세 증가하고 우리나라 성장 업종들이 강화되고 성장 업종들이 더욱더 돈 잘 벌어가지고 강화되고 이런 것들이 생겨나면서 또 주주 배당도 늘어나게 되고 환원 늘어나게 되고 그럼 결국적으로 이 마이너스를 플러스가 잡아먹는 그런 국민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로서 지금으로서는 조금 좋아질 수 있는 한국 증시가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리고 미국 증시도 굉장히 신고가 항진을 가고 있는 모습들 AI 필두로 한 어떤 성장 섹터가 달리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봤을 때는 아주 우리나라가 굉장히 좀 좋아지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상황들이 계시겠지만 힘을 내셔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그런 모습 봤을 때는 이제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도 최근에 뭐 그런 고대폭 메모리, HBM 관련주들, 한미반도체도 신고가를 가는 모습도 있었고, 제주반도체도 많이 올라갔었고, 뭐 주성 엔지니어링, 뭐 이런 것들, 이수페타시스 이런 것도 움직였죠. 그래서 반도체, 아까 말했던 반도체 종목들을 좀 많이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아직까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뭐 제약바이오 센터도 어쨌든 간에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지만 제약바이오 센터도 분명히 이슈가 나올 수 있겠다. 그다음에 로봇 AI는 모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음, 2차 전지를 조금씩 이제 봐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전히 꾸준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이제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좀 이제 제 저피부와 관련주로서 우리가 부여될 수 있는 게 이제 자동차 관련주인데 이런 것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대장주는 현대차고 현대차는 훨씬으로 좀 반응이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굳이 이제 저피부와 관련주를 꼽자면 이제 보험 업종들을 조금 우리가 좀 보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은행 관련주는 조금 좋지 않을 것 같긴 하고요. 지금 부동산 어쨌든 간에 그 이슈가 아직 남아있잖아요. PF 문제가 아직 해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보험 관련주를 차라리 조금 더 보는 게 낫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어, 앞으로 우리가 에너지 관련주 이런 것들 우주 관련주죠. 이런 것들도 체크해보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은요 이렇게 좀 우리나라 증시가 어떻게 좀 움직여질 수 있는지 어떻게 될 것인지 오늘 좀 개요를 좀 짚어보는 시간을 좀 가져봤고요. 일단은 좀 종목에 대한 부분은 또 차기 바로 영상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좀 고생 많이 하셨겠지만 조금 더 시장은 좀 더 상승적인 움직임이 좀 강화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들 좋은 종목들을 우리 저가에서 잡아두셔가지고 매수하는 전략을 쓰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